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디스크리아키 배쳤습니다. 네, 다시 만날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배철수 음악 캠프 배철수 씨가 MBC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남긴 클로징입니다. 무려 만 33일째 이어져 온 음악방송을 멈추게 한 건 누구인가?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김장겸 사장이 어제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영언론 수정으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 이거 본인이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고 했다는 분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철수 씨의 빠른 복귀를 응원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 웃음이 터진 게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이제 오늘 문자창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니까 안민석 의원님 오늘 방송 너무 좋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신가요? 네. 보좌관실에서 아마 방송하기 전에 미리 보낸 게 아닌가. 이따가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했나요, 우리가? 네,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새벽 경찰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시위 중인 성주 주민 등 400여 명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곧 잔여 발사대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드 한 대 포대가 마련됩니다. 주민 반대는 당연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생존권의 문제고, 네. 본인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배치되면 그 땅에서 이제 그분들 자녀들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것이고 지금 국방부가 사드 이제 4기 추가 배치는 임시 배치라고 강조를 하긴 했어요. 네, 어제도 다시 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10에서 1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뒤 결정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그 스탠스는 강한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사드도 그 일환으로 지금 동원되는 와중인 건데 애초에 사드가 반입이 안 돼 있었다면 이 사드를 레버리지로서 함께 좋았겠죠. 예. 사드를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하기 좋았을 텐데 이게 대선 직전에 몰래 반입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미.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되짚을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몰래 반입한 사람들. 몰래 반입해놓고도 사실은 정권 출범하고 나서 반입 과정의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인데 그 라인에 있던 몇몇이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돕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적 레버리지 수단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걸 없애버려서 이런 국면에서 커다란 국가적 딜레마죠. 예, 그런 걸 안겨버린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 국면에서 옵션이. 예. 지금 할 수 있는 건 옵션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중국에는 이제 임시 배치라고 말하면서 버퍼를 만들고 국내에도 그렇고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추가 배치한다고 임시라는 토를 달고 그러면서 환경 영향 평가로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현재. 사드 중국은 반발하겠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네, 즉각 반발했는데요. 즉각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상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발표했는데 지역 전략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시키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현재 이 사드 발사대는 깡통이에요. 표현하기를 깡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발사할 게 없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지 너무 옵션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옵션이 적습니다. 자,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이거 어떻게 풀어보겠다고 또 대화를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예. 네,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북핵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이 달랐던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야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뭐 당연하겠죠. 지금은 단순히 뭐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 3국하고 중로북 3국 이게 전선이 만들어진 셈이거든요. 사실은 일정 정도. 그런 전선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해버리면 이 전선이 자기들도 무너지는 건데 그쪽에서 그럴 수 없겠죠. 당연히. 게다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중국도 역시 핵을 개발할 때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64년까지 개발하는 동안 똑같은 경우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자신들이 6.25 때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일종의 혈맹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혈맹이고 실제로 자기들은 이 지역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 수십만을 보내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고 간신히 지켜낸 자신들의 뒷마당 같은 거란 말이죠. 예.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뒷마당인데 이걸 미국이 압박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도 다 버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인식이 또 있어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자기들이 뭐랄까 피를 뿌려서 지켜온 뒷마당이다. 이런 인식이 중국한테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 사드까지 이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그것도 대선 기간 동안 몰래 들어와 있으니까 방송엔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환장할 일이죠. 예,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진 않지만 예.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이상은 환장할 일입니다. 예.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러시아도 사실 예상대로 여기서 북한을 더 몰아붙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고요. 이 가운데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트럼프예요. 예. 예, 무기 판매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잘했다는 거죠. 이 어려운 국면에 우린 지금 전쟁 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계속해서 장사를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일본의 군사 장비를 표현도 참 구매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예. 그죠? 예,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내용입니다. 이것도 무슨 성명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트위터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게 서로 정상 간 얘기할 때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죠. 어느 일방이 이익만 보는 거래는 국가 간에 절대 없기 때문에 무기 얘기도 했겠죠. 뭐 이 기회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사기도 하고 혹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대국 입장 정리가 되기 전에는 서로 조용히 해주거나 묻어주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거래를 하고 나서는. 근데 그냥 자기가 유리할 때 그냥 트위터에 그것도 틀림없이 모바일 폰을 몇 줄 썼겠죠. 예, 전례도 있는데요. 핀란드와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도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정상과의 대화록도 많이 유출됐죠. 실제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즉흥적이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종이라고 표현해요. 관종.
그것도 적절한 용어. 뭐 어떻습니까? 예, 관종이 예. 맞는데. 네. 관심에 목말라 하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 간에 은밀하게 이야기된 내용을 바로 당일날 트위터에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예의나 수고 같은 건 뭐 전무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원수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도 상대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규모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구매 규모는 상당히 증가한 양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FTA는 폐기하자고 하고. 예. 그리고 또 군사적 옵션은 첫 번째가 아니다고 또 말을 바꾸긴 했어요. 또 말을 바꾸는 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참 상대하기 나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뭐 미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한국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다음 뉴스는요. 예, 댓글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 관련입니다.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와중에 군의 최초 수사 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3년 의혹이 불거지고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증거인멸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한번 폭로한 적이 있는 김기현 씨, 그러니까 댓글 부도인 심리전단의 당시 총괄계획과장을 지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걸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인데 요 증언은 저희가 KBS 취재를 했던 해당 기자가 3부에 나와서 잠깐 직접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사이버사가 2012년 2월 달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서 A4 용지 5장 분량의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깁 군사 기말인 이 문건에는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건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니 군이 왜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면서 심리전을 준비합니까? 이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 보수 정권이 맨날 안보 하는데 이게 무슨 안보예요. 권력이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예. 국정원이고 군이고 다 심부름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서로 그런 심증만 있다가 문서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군이 왜 19대 총선 18대 대선을 대비해서 심리전을 계획했다고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해요. 예. 국방장관 결재를 받아가지고. 참네.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그 책임자들 사이버 사령부는 집행유예. 예, 당시의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심이 계류 중이긴 한데 1심에선 그렇게 아주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예. 뭐 죄도 아닌 것이죠. 이건 집행유예. 자, 그런 문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2011년 KBS 장모 기자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몰래 녹음해서 한성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고대영 사장은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언론노조 등이 다시 고발장을 냈고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좀 오래된 뉴스인데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에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야당이 대표실에서 야당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KBS 모 기자가 몰래 녹취를 했고 그거를 여당의 의원한테 건네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성교 네. 의원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하다 보니 뭐 그때 뭐 벽치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벽치기라는 건 기자들이 이제 못 들어가니까 벽에다가 귀를 대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주 예. 기가 좋아야지만 가능한 내용이죠. 그렇게 했다고 했다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제 몰래 녹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가 됐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앞에 이어지는 뉴스라고 봐요. 예. 국정원도 정권 권력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이 됐고 군도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고 공영방송의 기자도 사실 야당 도청원에서 여당에 제공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당시 그 해당 기자한테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었는데요. 휴대폰과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뭐 잃어버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묘하게 잊어버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다 위안부야된 사건인데 따지고 보면 또 굉장히 또 큰 일인 거죠. 예. 공영방송 기자가 야당을 몰래 도청을 해서 그걸 여당 중진 의원에게 주고 그걸 또 공개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도청 자체도 큰일인데요. 정치 개입까지 했다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럼 군도 국정원도 공영방송도 그런 일들에 다들 동원이 됐었다. 이런 뉴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벌써 2,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브리핑할 시간이.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에서 부정취업 청탁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부정취업 청탁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특정됐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인 2학년 YTN 콘텐츠 제작팀 부국장인데요. YTN은 이 부국장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 이모 YTN 부국장이 조카를 하필이면 또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카이에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부정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방송국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대기 발령을 내지는 않는데 보통 대기 발령을 냈다는 건 방송국 내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네요. 제대로. 네,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도 밝기로 했다고 YTN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노정면 기자라든가 그분들한테는 자리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분 맞죠? 네, 그래서 노조에서는요. 네. 소위 적폐 인사로 규정하면서 문제 제기해왔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해직 기자들 복직하면 자리를 주면 안 된다 등등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던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루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또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5일에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 붕어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온 88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프로그램인데요. 5년 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다카 프로그램의 정신이라는 건 부모들이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 어떤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체류하고 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을 추방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왔잖아요. 혹은 와서 낳은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면 2-3살 때 온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이미 미국에서 미국 교육을 받고 미국인이 돼버렸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예하자. 추방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고 사실 유럽에도 많이 있어요. 네, 최소 5년을 살면 드리머라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런 추방을 유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죄를 짓지만 않으면 취업을 할 기회도 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오바마 때 만들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게 있었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오바마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다카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트럼프가 이제 다 상관없다. 다 나가라 그냥.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의 폐지 유예 기간을 가지고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인원들 중에는 사실은 미국 자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이민자의 나라죠. 네. 자기들끼리 처음에 와가지고 인디안한테서 땅 뺏어서 만든 나라잖아요. 트럼프 본인도 이민자예요. 예. 아버지 세대지만. 가족들이 다 그렇죠. 독일에서 그것도. 본인이 독일에 왔다는 건 숨겼죠, 처음에는. 예.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정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말할 수 있죠. 예.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